국내 최대 할인 축제 코리아 세일 페스타가 드디어 오늘 개막했습니다. 작년보다 풍성한 할인 품목에 백화점은 쇼핑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중소기업청의 엉터리 지원으로 인한 혈세 낭비가 오늘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연구장비 지원에 500억 원이 들어갔는데 실이용률이 30%에 불과했습니다. 올 들어 네이버와 카카오 주가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최근 1년간 주가가 76%나 올랐는데 카카오는 33% 떨어졌습니다. 추석 이후에도 강남 재건축 단지의 인기가 식을 줄 모릅니다. 가계부채 대책에도 불구하고 이들 단지는 거래량이 늘고 매매 가격이 오르는 등 잘 되는 곳만 잘 되는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 투데이 포커스에서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9일 목요일 생경제현장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내 최대 할인 축제 코리아 세일 페스타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자동차부터 가전까지 할인 품목이 작년보다 훨씬 다양해졌는데요. 대규모 할인 행사에 경품까지 내건 백화점 풍경은 어떨까요? 박미라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30분. 개장을 알리는 안내 멘트와 함께 백화점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던 쇼핑객들이 안으로 밀려 들어옵니다. 앞으로 33일간 진행되는 대규모 할인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입니다. 코리아 세일 페스타는 국내 최대 규모의 할인 행사로 참여업체가 지난해보다 2배 가까이 늘어 총 210여 개에 이릅니다. 지난해 열린 코리아 블랙 프라이데이와 관광축제 코리아 그랜드 세일 등이 통합돼 이번 행사의 전체 규모도 작년보다 훨씬 커졌습니다. 또 중국 최대 명절인 국경절 연휴와 겹치기 때문에 올해 행사에 참가하는 업체들의 기대감도 큰 상황입니다. 정부도 이번 행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김영란법 시행과 기업 구조 조정 등으로 내수 부진이 이어지면서 이번 행사가 침체된 소비 심리를 회복시키고 내수 경기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7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경품으로 내건 롯데백화점은 세일 기회를 잡으려는 고객들로 인해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네, 롯데백화점은 코리아 세일 페스타를 맞아서 노마진 상품이라든가 줄서기 상품들 좀 저렴한 상품을 준비했고요. 네, 우선 역대 최대 규모의 어떤 경품을 행사를 해서요. 좀 소비자들이 많이 백화점을 찾을 수 있도록 기획했습니다. 소비 활성화를 위해 작년 한국판 블랙 프라이데이를 개최했지만 통상적인 할인 행사와 다를 게 없다는 비판을 받았던 유통업체들이 올해는 다양한 할인 품목과 커진 할인율로 소비자들의 지갑을 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박미라입니다. 오늘 국회에서 2016 중소기업청 국정감사가 열렸습니다. 매년 이어지는 중기청의 전시행정과 엉터리 지원으로 인한 예산 낭비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김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열린 2016 국정감사에 중기청의 혈세 낭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재까지 500억 정도 투입된 이제 공동 연구 장비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실이용률이 30%밖에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보유 장비라도 사용하지 않는 것들은 과감하게 처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2012년 이후 연구 장비 공동 지원에 들어간 예산은 무려 512억 원. 그러나 실제 이용 장비는 30% 수준에 불과합니다. 결국 어마어마한 예산을 쏟아붓고도 활용률이 저조해 유명무실한 상황. 연구장비 공동활용 사업뿐 아니라 소상공인을 돕는다는 나들가게 지원 사업도 900억 원에 가까운 세금이 투입됐지만 25%가 폐업하거나 지정 취소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의원실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 6월까지 개설된 나들가게 1957곳 중 2691곳이 폐업하거나 지정을 취소한 것입니다. 올해 들어서만 벌써 472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이처럼 많은 나들가게들이 폐업을 하거나 업종 전환을 한 것은 골목 상권을 돕는다고 동네 슈퍼들에게 지원금을 줘 나들가게로 간판을 바꾸는 정도의 전시 행정을 한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골목 상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거나 동네 슈퍼들의 본질적인 경쟁력을 키워주기는커녕 겉핥기식 지원을 해줬다는 방증입니다. 중소기업청이 엉터리 지원 사업으로 국민의 혈세를 심각하게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국내 양대 포털사인 네이버와 카카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네이버 주가가 최근 1년간 76% 오를 때 카카오의 주가는 33% 떨어졌는데요. 각사 신규 사업의 수익성과 성장성 그리고 사업 전략이 다르다는 지적입니다. 양한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 들어 네이버와 카카오 주가가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이버의 주가는 전날 88만 7천 원으로 작년 같은 때와 비교해 76% 급등했습니다. 지난달 18일 처음 80만 원을 넘어선 뒤로 52주 신고가를 여러 차례 경신했고 코스피 시가총액에서는 SK하이닉스와 4위 자리를 놓고 경쟁 중입니다. 반면 카카오 주가는 82,800원으로 지난 2014년 10월 1일 다음과 합병 당시보다 50%가량 급락했고 작년 9월 임지훈 대표 취임 후 33% 하락했습니다. 주가 흐름을 주도한 건 외국인이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올해 네이버를 9,776억 원 순매수해 코스피 순매수 3위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은 카카오를 가장 많이 순매도해 1,204억 원어치를 팔았습니다. 양극화 트렌드가 좀 더 지속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 광고 매출 하락세가 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규 사업 쪽도 서비스가 잘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지금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들의 엇갈린 주가는 신규 사업의 성과 여부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자회사 라인과 신규 메신저 스노우 등의 가파른 성장세가 기대되고 있지만 카카오는 드라이버, 헤어샵 등 신규 오토 서비스가 단기간 수익을 내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됩니다. 각사의 사업 전략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모바일 포털을 개편해 광고 매출 성장률이 연간 20% 수준으로 상승했습니다. 카카오의 광고 매출은 분기마다 전년 동기 대비 10% 수준으로 줄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높은 급여와 안정적인 근무 환경으로 신의 직장이라 불리는 금융공기업에 대한 원서 접수가 최근 속속 마감됐습니다. 5개 공기업에서 총 240명을 채용할 계획인데 지원자가 18,000명이나 몰렸습니다. 조선, 해운 구조조정의 여파로 수출입은행의 인기가 줄어든 반면 매년 세 자릿수의 경쟁률을 보였던 예금보험공사는 올해도 압도적인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정훈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5개 주요 금융공기업의 하반기 공채 평균 입사 경쟁률이 75대 1을 기록했습니다. 금융공기업이 이처럼 인기가 높은 건 연봉이 높고 안전망이 튼실하기 때문입니다. 매년 수십 대 1의 높은 입사 경쟁률을 기록하는 금융공기업 중에서도 특히 예금보험공사의 인기는 독보적이었습니다. 예보는 이번에 30명을 뽑을 예정인데 5,000명 가까운 지원자가 몰려 경쟁률은 165대 1을 기록했습니다. 2년 전 경쟁률이 200대를 기록했던 것에 비하면 떨어진 수치지만 여전히 다른 공기업에 비하면 배가 넘는 경쟁률입니다. 평균 연봉만 놓고 보면 예보는 5개 금융공기관 중 가장 낮은 편입니다. 하지만 실적 압박 등 업무 강도가 높은 국제은행보다 자유롭고 안정적인 직장 생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많은 지원자가 몰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연봉 외에 사내 문화도 직장 선택의 주요 요소가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보 다음으로 경쟁률이 높은 곳은 70대 1을 기록한 산업은행이었습니다. 조선해운 구조조정 과정에서 이미지가 실추됐지만 취업 준비생들 사이에서는 인기가 여전한 셈입니다. 반면 수출입은행은 구조조정 여파로 지난해 85대 1이었던 입사 경쟁률이 50대 1로 뚝 떨어졌습니다. 금융공기업 입사를 위해선 험난한 필기시험의 관문을 넘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다음 달 15일, 나머지 공기업들은 일주일 뒤인 22일 일제히 필기시험을 치를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 GS샵이 CF와 같은 30초짜리 영상을 모바일을 통해 공개하고 제품을 판매하는 숏방을 선보였습니다. 이 숏방은 짧은 방송이란 뜻의 짤방으로도 불리는데요. 변화하는 홈쇼핑 트렌드 이보경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쇼핑 호스트가 나와 휴대용 먼지 제거기를 소개합니다. 제품의 특성을 가장 효과적이고 유쾌한 방식으로 설명합니다. GS샵이 선보인 30초 쇼핑쇼, 숏방입니다. GS샵은 바쁜 현대인을 위해 핫한 쇼핑 아이템을 30초 안에 짧고 굵게 설명하는 숏방 코너를 만들었습니다. 숏방은 모바일에 최적화된 세로 풀화면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과
화면 하단에 바로 구매 버튼을 클릭하면 상품을 살 수 있고 상품 상세 정보 화면으로 이동도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모바일 고객이 짧고 재미있는 영상을 선호하고요. 또 핸드폰을 세로로 쥐고 보는 데 익숙하다는 점에 착안해서 기획된 서비스인데요. 최근 홈쇼핑 업계는 변화하는 쇼핑 트렌드를 따라잡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CJ 홈쇼핑은 쇼호스트가 상품 하나를 단 1분 동안 상황극과 개그를 통해 재미있게 설명한 1분 홈쇼핑을 페이스북을 통해 선보이고 있습니다. 현대홈쇼핑은 페이스북 스타와 아프리카TV 인기 BJ들이 SNS를 통해 물건을 판매하는 환상의 듀엣을 기획했습니다. TV 방송보다 모바일에 익숙하고 짧고 재미있는 영상 콘텐츠를 좋아하는 젊은 층을 공략하기 위한 홈쇼핑 업계의 묘수입니다. 매년 두 자릿수 매출 증가세를 보이던 홈쇼핑이 지난해 1% 성장세를 보이며 둔화되자 짤방과 쇼방으로 소비자 시선 잡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네, 추석 이후에도 강남권 등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매매 가격이 오르고 거래량이 증가하는 모습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수도권과 지방 간 양극화가 여전한 모습입니다. 가을 이사철을 맞은 아파트 시장을 경제산업부 정창신 기자와 함께 전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이제 곧 4분기 분양 시장이 열릴 텐데요. 분위기가 좀 어떻습니까? 네, 이 추석이 지났지만 이 8.25 가계부채 대책의 약발은 여전히 안 먹히는 모습입니다. 이 수도권과 지방 간 이 양극화가 여전하고 또 강남권 등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거래량이 늘고 매매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한국감정원이 26일 기준으로 이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 가격은 전주보다 0.03%포인트 오른 0.07%를 기록했습니다. 감정원은 저금리를 이용한 내 집 마련 수요가 이 광역교통망 확충과 접근성 향상 기대가 높은 지역의 중소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유입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여기에 가을 계절적 요인에 따른 매수세 확대와 이 추석 연휴 기간 소강 상태였던 이 상승세가 연휴 이후 확대되는 경향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수도권과 지방 모두 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되는 곳만 되는 모습이 여전하다는 얘기입니다. 네, 인기적인 강남권 등 재건축 단지들의 상승세는 여전한가요? 네. 자, 감정원에 따르면 강남권 매매 가격은 전주보다 0.19% 올랐습니다. 특히 재건축 단지가 많은 강동구와 강남구 등 동남권은 전주보다 상승폭이 확대됐습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음마아파트는 이 설계안이 확정이 됐고요. 또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아파트는 지난 24일 관리처분총회가 통과됐습니다. 이처럼 재건축 단지의 사업 추진이 속도를 내면서 기대감이 큰 상황입니다. 재건축 바람이 한창인 개포주공아파트는 거래량이 늘고 매매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인근 공인중개업소에 따르면 28일 기준으로 개포주공 1단지 15평형이 11억 9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추석 전인 9월 초에 11억 3,500만 원 하던 곳과 비교하면 5,500만 원 올랐습니다. 또 개포주공 4단지 11평형은 9억 1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이 9월 초와 비교해 1천만 원 뛴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동남권, 즉 강남과 강동의 재건축 단지들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이 단지들의 상승세가 인근 지역으로도 좀 확산이 될까요?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다고 볼 수는 있는데요. 이게 꼭 재건축 효과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 가을 이사철 수요와 저금리 등의 영향으로 다른 지역도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감정원에 따르면 강북권 아파트 값은 전주보다 0.13% 올랐는데요. 가을 이사철 수요에 저금리 등의 영향이 겹치면서 이 가격 상승 부담에 이참에 내 집 마련에 나서는 매매 전환 수요가 이 광진구와 노원구, 서대문구 등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폭이 확대된 겁니다. 또 목동 재건축 단지가 많은 양천구는 이 전주보다 0.2% 올랐고 또 광진구 0.2%, 강서구 0.19%, 노원구 1.8% 올랐습니다. 또 수도권에서는 경기도 성남 분당과 용인 수지 아파트 값이 모두 0.01% 오르며 지난주와 동일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서 또 재건축 기대감이 큰 과천은 0.06% 올라 전주보다 0.03%포인트 상승폭이 확대됐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방 쪽은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네, 아까 이 양극화 현상이 여전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이 업계에서는 수요자들의 관심이 많은 서울 수도권에선 강보합세 흐름이 계속되겠지만 지방은 지역마다 분위기가 크게 엇갈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실제로 조선업 경기가 좋지 않은 울산, 거제 등은 아파트 값이 크게 하락했는데요. 부동산 114 시세에 따르면 울산 동구 전화동에 있는 전용 84제곱미터 아파트의 경우 3억 3천만 원의 시세가 형성돼 있습니다. 올해 초 3억 8천만 원 선에 실거래되던 것과 비교하면 5천만 원 내린 겁니다. 또 반면에 부산과 세종, 강원 등은 인기 지역으로 꼽히는데요. 특히 부산은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속도를 내면서 청약시장에서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공급된 명륜자이 아파트의 경우에는 지난 8일 1순위 청약에서 346가구 모집에 18만 1000여 명이 몰리면서 평균 52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이 경쟁률은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네, 4분기를 앞두고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이 분양시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산업부 정창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전국 아파트의 매매 가격 대비 전세 가격 비율인 전세가율이 3년 5개월 만에 하락했습니다. 오늘 KB국민은행의 9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9월 전세가율은 전달보다 0.1%포인트 하락한 75.4%를 기록했습니다. 가을 이사철을 맞아 전세 세입자들이 내 집 마련 수요로 돌아선 데다 일부 지역에선 아파트 입주 물량이 늘어나면서 전세값 상승률이 둔화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서울 지역 아파트의 전세가율은 6월 75.1%를 정점으로 3개월 연속 하락해 9월에는 전달보다 0.03%포인트 떨어진 74.2%를 기록했습니다. 강북 지역의 경우 전세가율이 서울 평균을 웃도는 78.1%로 높게 조사됐으나 강남 지역은 지난달보다 0.5%포인트 하락한 70.8%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전세가율이 하락한 곳은 15개 구입니다. 이 가운데 강서구가 0.09%포인트 하락해 낙폭이 가장 컸고 강남, 송파, 서초 등 강남 3구도 하락세를 주도했습니다. 전세가율이 높은 수도권은 지난달 대비 0.1%포인트 하락한 76.5%를 기록했고 부산, 광주, 대구 등 지방 5개 광역시는 지난달과 같은 73.7%를 유지했습니다. 한편 9월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월 대비 0.15% 상승하며 완만한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지난달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8개월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2.7%로 7월보다 0.04%포인트 올랐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전월 대비 상승한 것은 지난해 12월이 마지막이었고 이후 줄곧 내림세를 타왔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지난 6월 연 1.25%까지 떨어진 이후 여전히 사상 최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시중은행들이 가계부채 증가세 관리에 들어가면서 금리를 올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연말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 전환은 가계의 입장에서 반갑지 않은 소식입니다. 미국의 금리가 오를 경우 한은이 기준금리를 추가로 내리기 어려워지고 장기적으로 미국을 따라 올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 지난달 저축성 수신금리는 1.31%로 0.01%포인트 떨어지면서 사상 최저치를 또 경신해 담보대출 금리와는 대조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롯데그룹 비리의 정점으로 지목된 신동빈 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검찰 수사가 반전의 계기를 마련하지 못하고 마무리될 공산이 커졌습니다. 그룹 총수를 구속해 올 6월부터 3개월 넘게 매달려온 롯데 수사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겠다는 검찰의 보관도 빛이 발했습니다. 검찰은 법원 판단에 당혹 내지 난감해하는 분위기입니다. 영장 기각으로 종착역을 향해 가는 검찰 수사가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검찰이 신 회장을 배우로 의심하는 롯데케미칼의 270억 원대 소송 사기와 200억 원대 통행세 비자금 의혹도 미완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커진 것입니다. 롯데홈쇼핑의 9억 원대 비자금 조성과 정관계 로비 의혹의 실체 규명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이고 롯데홈쇼핑의 수사도 지난 7월 강현구 사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돼 이미 동력이 크게 떨어진 상황입니다. 검찰은 신 회장을 구속한 뒤 강 사장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해 다시 수사에 시동을 건다는 보관이었으나 현 상태에선 계획 수정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번 수사의 최대 현안인 총수일과 비자금 부분도 규명되지 못한 채 미제로 남을 공산이 커 보입니다. 코스피가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의 산유량 감축 합의 소식에 힘입어 2070선을 근접했습니다. 장중 한때 2070선을 돌파한 코스피는 오늘 전 거래일보다 0.76% 오른 2068.72에 장을 마쳤습니다. 오펙이 원유 생산량을 감축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알제리에서 열리는 국제에너지 포럼에 참석 중인 오펙 회원국 대표들이 비공식 회담에서 생산량을 하루 3,250만 배럴로 줄이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서부 텍사스산 원유 11월 인도분은 5.3% 오른 배럴당 45달러 5센트를 기록했고 간밤 뉴욕 증시에서 다우존스 지수 등은 에너지주의 급등에 힘입어 상승 마감했습니다. 유가 증권시장에서는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2.11% 오르며 160만 원을 회복했고 국제유가 급등에 SK이노베이션과 S-오일, GS 등 정유주가 동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롯데그룹주도 줄줄이 올랐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첫시입니다. 내일도 제법 선선하겠습니다. 낮 기온 중부지방이 서울 25도 등으로 낮겠고요. 남부지방은 대구 21도 등으로 더욱 낮겠습니다. 현재 하늘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제주도로는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제주도의 비는 오늘 종일 내리겠고요. 이 비는 내일 아침 호남 지방까지 확대돼 늦은 오후에는 충청과 남부 전역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남해안과 제주도 30에서 80, 호남과 영남이 20에서 50mm가 되겠고요. 충청도는 5에서 20mm가 예상됩니다. 이렇게 비가 오는 건 남해상에 위치한 기압골의 영향 때문인데요. 그럼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는 나절 예보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중북부는 대체로 구름만 많겠지만 충청도는 흐려져 비가 내리겠습니다. 여기에 한낮 기온도 서울 25도, 대전 22도로 크게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동해안 지방도 영남 동해안으로는 비가 오는 가운데 한낮 기온도 속초 22도, 울진 21도로 선선하겠습니다. 남부 전역에 비가 내리면서 광주와 전주 24도까지밖에 오르지 못하겠고 대구도 21도로 어제와 비슷해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남해 대부분 해상과 동해 먼바다로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남해상으로는 내일도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물결도 최고 3m로 높게 있는 곳이 있겠습니다. 여기에 전해상에 비가 오는 곳도 있고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으니까요. 피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비는 내일 전국으로 확대돼 개천절 연휴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생 경제 현장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